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2019년도 3회 65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의 서비스 센터의 어느 특정한 날짜에 애프터 서비스 발생 건수이다. 다음의 자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대표값과 3포도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외도는 실제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도는 그냥 좌우대칭이면 외도가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다, 혹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보게 되는데, 이 외도는 실제로 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외도 이 부분은 그냥 계산할 문제는 그냥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통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풀 수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표값과 3포도를 구해야 됩니다. 범위, 편차, 중앙값과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나 중앙값, 특히 중앙값을 구하려면 정렬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렬, 정렬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값과 평균의 위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은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기, 고학년 계산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범위만 볼게요. 우선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과 우선 문제 풀이만 봅니다. 우선은 범위만 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면 되니까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어디 있나요? 최소값은 4 빼니까 12가 됩니다. 자, 평균값은 고학년 계산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계산기 풀이합니다. 네, 고학년 계산기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자료만 있으므로 이거 가지고 고학년 계산기로 그냥 풀이해 볼게요. 자, 온키 누르시고요. 자, 진행해 보죠. 해당되는 모드에서 컴프, 스태틱으로 돌려야 됩니다. 스태틱 3번을 누르시고요. 하나의 자료만 있으니까 VAR 바로 선택합니다. 자, 순서대로 놓습니다. 9는 10는 4는 16 6 13 12까지 반드시 는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들어갔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 아래쪽에 있는 A, C, 6 같은데 AC 키를 누르신 다음에 Shift 스태틱을 누릅니다. 여기서 평균값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 말고 4번을 누르십시오. 4번을 누르시게 되면 평균값, N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평균입니다. 2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평균값은 10이라고 착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키 Shift 스태틱, 이번에는 4번 넣으면 얘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자, 4번을 누르시게 되면 4.1231, 이게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분산이라면 얘의 제곱값을 바로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17이라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산도 구하라 그러면 이 고학년 계산기를 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중앙값은 좀 이따 구해드릴게요. 자, 편차의 총합은 0이라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편차들이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차라는 것은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의 합을 우리는 편차라고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편차들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편차들의 합은 무조건 0이 되는데요. 자, 기록을 한번 해보죠. 평균이 10이었습니다. 10이었기 때문에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럼 얼마나 할까요? 관찰값에서 평균 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쪽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쪽은 3,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상쇄되고요. 마이너스 5고 플러스 5기 때문에 얘가 상쇄가 됩니다.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왜?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차 합은 무조건 0이고 얘의 제곱을 씌워서 편차에 다시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죠. 합계를 내는 것을 우리는 편차 제곱합. 그래서 SXX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n-1로 나누면 뭐가 된다?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이 되는 거고요. 얘를 루트로 씌우면 어떻게 된다? 전체 루트로 씌우면
다음에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해 보면 S 편차 제곱합이죠. 얘를 SX 루트로 씌우면 SX가 됩니다. X 표준 편차를 더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n-1을 하게 되면 얘가 표준 편차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루트 n-1이니까요.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SX가 절대로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X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루트 n-1을 해야지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S가 문제예요. 이게 S가 소문자 S냐 대문자 S냐인데 소문자 S가 표본의 표준 편차가 맞습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거는 SXX가라는 건데 해당하는 부분은 요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편차 제곱합이 됩니다. X의 표준 편차 제곱합이지 표준 편차가 분산이 아니에요. 분산이라고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문자 S와 소문자 S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A의 표준 편차가 맞습니다. A의 표준 편차.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XX와 YY만 표현합니다. 다시요. YY와 혹은 SXX 같은 경우는 얘는 확실한 편차 제곱합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그냥 A의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X와 Y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편차 제곱합은. 자, 근데 이제 중앙값을 보기 위해서라면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서 정렬된 자료 풀이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자료를 정렬했습니다. 자료를 정렬하시게 되면 이거는 순서죠. 간단한 순서고 정렬을 했습니다. 총 7개고요. 이 홀수계이기 때문에 홀수계는 해당하는 부분을 1을 더하고 나누기 2에 위치한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을 2로 나누기 때문에 네 번째 위치한 값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 개, 그다음에 두 개씩 빼고 한 개씩 빼니까 요게 중앙값이 됩니다. 가운데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걸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7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냥 두 개 빼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게 하나씩 빼면 선생님 두 개가 남는데요. 예, 두 개가 남으니까 10과 11을 놓고 2로 나눠서 우리는 중앙값은 11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120, 130, 160, 170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개 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10과 120의 중앙에 위치한 130의 가운데 값인 75인가요? 근데 65? 65가 되겠네요. 65가 중앙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수계면 해당되는 부분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당한 부분, 8개니까 해당한 부분 홀수계는 플러스 2를 해서 중앙값은 플러스 2를 해서 나누기 2. 그래서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니까 8 플러스 1에 나누기니까 9번째에 두니까 4.5가 됩니다. 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운데가 되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운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도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우선적으로 평균을 보겠습니다. 이게 평균이죠. 평균이 아까 전에 10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간격과 이쪽 간격이 같으면 좌우 대칭의 모형이 되므로 외도가 0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간격은 현재 1, 그 다음에 이 간격은 4, 이 간격은 6이 되겠죠. 근데 이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6이 되므로 간격이 여기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외도가 0이 되지 않습니다. 0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큰 무리 없이 해당하는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외도가 0이냐?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요 간격만 보세요. 이 간격하고 여기 간격,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두 번째 간격과 여기 두 번째 간격, 세 번째 간격과 여기 세 번째 간격이 동등한 간격이 있다면 외도가 되는 거죠. 외도가 0이 되는 겁니다. 외도가 0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부분이 불규칙적이다. 그러면 외도가 0이 아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위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위수는 이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우선 천천히 말씀드리면 요게 중앙값이었잖아요. 예, 여기가 중앙값이고 여기서 가운데 값인 여기서부터 네 번째 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값인 얼마 나올까? 7.5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네 개가 여기서 중앙값인 가운데 값인 12.5가 3, 4분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해당되는 4, 최대값은 4, 4분위니까 16이 됩니다. 4분위 수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4, 그 다음에 1, 4분위 7.5, 그 다음에 10, 12.5, 16이 됩니다. 4분위 간 범위는 1, 4분위에서 3, 4분위를 빼는 거, 그러니까 3, 4분위에서 1, 4분위를 빼는 거죠. 3, 4분위, 1, 4분위면 4분위 간 편차가 됩니다. 4분위 간 범위, 4분위 간 범위가 됩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것은 우리는 범위라고 하는 거죠. 범위. 그다음에 3, 4분에서 1, 4분위 보면 4분위 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12.5 마이너스 7.5가 되면 4분위 간 범위가 됩니다. 4분위 간 범위. 그러면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5에서 2를 보면 4분위 간 편차. 이것을 우리는 4분위 간 편차를 2.5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풀이하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외도가 0이 되진 않고요. 자, 4분위 편차는 아까도 말씀 5가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IQR이라고 하고 얘를 2로 나누면 4분위 간 편차라고 합니다. 4분위 간 편차, 4분위 편차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변동계수 등을 고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구하실 건데, 아까 전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다 구했고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이므로 해당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변동계수는 별도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분의 표준 편차예요. 자, 연습하실 때는 풀어봐야 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변동계수나 표준 편차 분산은 구하실 필요 없어요. 외도인 경우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를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얘를 세제곱해서 n-1을 하게 되면 외도가 되고, 이걸 4제곱하면은 첨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음수가 나오고 첨도는 양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외도가 계산하면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이 정도다. 이렇게만 살펴보는데 공식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외우려는 것보다 그냥 제가 초보자분들은 그냥 조사반복론을 하나 더 외우시고 풀이하시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를 요점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범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합도 전체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라는 거 상식으로 가져가시고, 평균값은 고학용 계산기, 분산도 고학용 계산기, 표준 편차도 고학용 계산기, 변동계수도 평균분의 표준 편차니까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중앙값은 가운데 정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65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외도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외도는 그냥 풀이하는 거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신건강에 맞게끔 좌우대칭면 외도가 0이다 그 정도만 보시고,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 어려움으로 이거를 빼고 만약에 부호가 나온다면 요거 계산하고 외도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나머지를 먼저 계산하시고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회통계를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맞는 팁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5번 풀어보겠습니다. 합격! 합격!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